원장님, 이 애도와 상실에 대한 애도, 네.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긴 시간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계속 사실은 네. 알아왔는데요.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그 특징상 양육자는 자주 바뀔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또 함께 사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동을 이루고 살지만 또 그 환경도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그 상실에 대한 애도를 해주다가 양육자가 바뀔 때 또 친해지고 또 서로 규칙을 이해하고 또 서로 관계를 맺는 또 일련의 과정을 또 가다 보면 그 애도를 다시 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. 또는 너무 짧게 만나는 양육자랑은 또 그런 것도 못하고 지나갈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이런 양육시설에서 양육자가 자꾸 변해서 또는 이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이 너무 극렬해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여력이 없어서 바라볼 수 없었던, 그래서 미처 상실에 대한 애도를 챙기지 않고 스킵해 버린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? 뭐 이미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뭐 네.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그렇죠. 사실은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사는 우리들도 어른들도 이게 상실한 건지 몰라서 지나간 거 많고요.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이사한 것들, 부모님이 뒤늦게 이혼하신다던가 이런 것들 우리한테도 상실인데 뭐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애도 과정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.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상이 나면 요즘은 3일장 치르고 나면 4일째부터 출근하잖아요. 사실은 이거 굉장히 애도 작업에서는 너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애도 과정을 굉장히 축약시킨, 애도를 전혀 모르는 작업들이긴 해요. 그러나 또 바쁜 현대사회에서 예전처럼 3년상을 치를 수도 없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애도 과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걸 뭐 지연된 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.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상실이잖아요. 이거는 그렇죠. 너무너무 큰 상실, 인생에서 안 겪었으면 좋겠는 상실을 너무 어린 시절에 겪은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놓치셨거나 아니면 정말 상실에 대한 작업을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해온 것들이 아니니까 안 한 게 더 많겠죠. 아니면 알게 모르게 상실인지 애도 과정인지 모르셨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살피시면서 해주고 계셨던 것들 많을 거예요.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잘하고 계신 것이 그쵸. 어쩌면 더 많을지 몰라요. 근데 아이들이 뭐 이제 이 과정을 생략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수면장애나 학습장애, 잠을 안 자는 거, 뭐 또 안 잠을 많이 자기도 자는 가지고, 거. 예, 그렇죠. 너무 많이 자는 것도 그렇고, 잘 자지 못하는 거, 악몽 꾸는 거, 그 다음에 정상지능인데 학습장애가 오는 거, 지나치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. 물론 이제 우리 경계선 아이들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지나치게 부인하거나 누군가를 지나치게 못 믿는 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. 그렇죠. 첫 이미 단추가 못 부모에게서, 믿을 수밖에 그럼요, 못 믿을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. 이 상실이라는 걸 볼비라는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. 시소를 타다가 한쪽이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. 그럼 시소를 탄다는 건 이렇게 타기로 약속이 된 거고 예측이 가능한 건데 하필이면 가장 신뢰해야 되고 일생 동안 어떤 신뢰관계를 끈끈하게 가져야 할 가족,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부모, 시소 타다가 엄마 아버지가 가버렸어요. 오지 않아요.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. 그때 얘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불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죠. 그렇죠. 그 이후로도 앞으로 누군가가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럼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얘들이 굉장히 어렵죠. 어쩌면 그래서 긴 연차로 있으셨던 10년, 20년 네, 있으셨던 네. 양육시설 선생님들을 이 아이들이 특별히 뭐 대단하지 않아도 더 좋아하고 맞아요. 더 신뢰하는 건 시소에 오래 앉아 있어 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얘들이 애도 과정을 선생님들이 같이 지금 긴 시간 근무하시면서 특별하게 뭘 하시지 않았는데도 애들하고 그래도 좀 이해가 되고, 아유 저거 왜 저래 하시다가도 또 돌이켜서 뭐라도 하나 아이한테 주시고 선생님들 현장에 많이 그러시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들의 애도의 동반자가 돼주신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중간 뭐 애도를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라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보셨던 행동들, 지나친 퇴행, 지나치게 사람 못 믿는 거, 문제 행동들, 과격한 것들, ADHD가 아닌데 그것같이 산만한 행동들, 깊은 우울증,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.
뭔가에 처음 원에 들어와서 막 몰두해요. 학습이든 운동이든 뭐 예체능의 다른 거든 막 몰두해서 원에서 어머 너 정말 잘 적응하는구나, 잘 크고 있구나 하느라고 얘의 슬픔, 애도 과정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아이는 당연히 모르죠. 아이는 모르고 그냥 그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막 뭔가에 몰두해서 칭찬받고 열심히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마치 꽉 조인 나사가 탁 풀리는 것처럼 한 3년 열심히 했는데 4년, 5년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. 잘하던 것도 안 하고 못하는 건 더 못하고 이런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얘가 여기 들어와서 정말 잘 있고 싶었겠습니까?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떤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 슬프고 쓸쓸한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애도 과정을 어리니까 몰랐고 선생님들도 잘 지내니까 몰라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일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잘하던 애가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잘하던 애가 문제아가 되는 것들도 애도 과정을 생략했을 때 오는 반응들일 수 있거든요.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어쩌면 버림받거나 그 상실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나름대로 견뎌보려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, 막 말 안 들어보는 아이, 네. 무조건 나만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.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게 나타났을 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상실에 대한 애도를 또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내가 진짜 원하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를 더 알게 되는 순간 좀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. 들어요. 네. 선생님들께서 이 애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 동반자, 계속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. 애도의 동반자가 되는 걸로 충분합니다. 뭔가 치료사가 돼주시거나 뭐 상담 전문가가 돼서 이 아이의 상실과 애도 작업을 내가 같이 해주겠다 하는 뭐 엄청난 결의를 하실 게 아니고요. 이 아이 긴 인생 가운데 여기 와서 사는 동안은 안전하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시소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른, 그 정도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슬퍼하는 장면에서 멀찌감치라도 같이 서 있는 사람. 너의 애도 인생 애도 과정에 여기서 사는 이 20년, 10년, 5년간은 내가 애도 동반자로 때때로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단계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뭐 명절에 돌아왔다가 지 생일날 다시 막 화를 냈다가 다시 슬퍼했다가 하는 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거든요. 자리가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. 이런 옮겨 다니는 애도 과정 중에 내가 그래도 너를 손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사랑해주겠다 하는 그 동반자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쭉 이야기 들어보니 이미 그 곁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10년, 20년 또 오래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애도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. 들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네요. 우리가 오늘 ADHD 그리고 경계선지능 그리고 양육시설 아이들의 상실과 애도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렵고 묵직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현장에서 그 아이 곁을 지켜주시는 선생님께서 그 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그럼요. 것들이 저희가 느껴지고요. 결국은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 그게 어떤 뾰족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게 한 아이를 위한 치료이고 상담이고 교육이고 또 양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